영어 문장의 번역을 배우려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말 책을 읽듯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번역 훈련을 통해 정확한 번역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아래의 5단계입니다. 불과 2, 3개월 안에 익힐 수 있는 어렵지 않은 패턴 과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어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의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우리말처럼 읽으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리스닝 훈련도 되죠. 영어 듣기도 결국 빠른 번역 과정이므로 독해 속도가 듣기와 같은 속도에 도달하면 저절로 귀에 들리게 됩니다. 물론 아는 만큼만 들리지 모르는 말이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들리리 만무하겠죠. 절대로 귀가 저절로 뚫리지 않으니 그런 허황된 영어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5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분리합니다. 특히 복문장의 경우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며 특히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5형식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각각 단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영어는 한 단어가 순서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품사가 변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의 경우 분리된 각각의 단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문장으로 연결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직역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적당히 의역을 하면 엉터리 번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영어 고유 개념과 영어식 사고방식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5단계 훈련을 통해 영어 번역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영어의 의미가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래야 영어에서 사용되는 입과 주변의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What have I got to do to make you love me? What have I got to do to make you care? What do I do when lightning strikes me and I wake to find that you are not there? What do I do to make you want me? What have I got to do to be heard? What do I say when it's all over?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It's a sad situation. It's getting more and more absurd. Why can't we talk it over? Oh, it seems to me.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주어 동사를 찾는 건 첫걸음이면서 동시에 정확한 파악은 번역의 반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시제는 우리말의 시제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orry seems, 미안은 뭐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직역이나 의역이나 같겠죠. seem은 뭐뭐인 듯하다, 뭐인 것 같다, 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죠. 예문을 들어볼까요? You seem so sad. 너 좀 슬픈 것 같아. Do I seem to look a new fashion style? 내가 새로운 패션 스타일로 보이나요?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오면 무엇으로 행동인 것 같다. 무엇은 행동이로 보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Does he seem like a woman? 걔 여자처럼 보이지? It seems like a movie. 영화인 것 같아요. It seems to be fine. 좋은 것 같아요. It seems to be apple. 사과 같아요. It seems to have been so fast. 너무나 빠른 상태로 존재해 있는 것 같아요. 직역하면 그렇죠. 현재 완료를 투부정사의 위치에 사용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투부정사의 완료용법이라 그러는데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영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영어에서 문장의 형식이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보호,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보호 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단어의 품사가 위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형식입니다. 즉 to be, to 부정사가 seems의 목적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the hardest word는 to be의 목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to 부정사의 목적어라고 안 그러고 표현을 to be, 즉 비동사는 보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호가 to be의 상태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sorry의 품사는 여기서는 주어의 위치에 왔기 때문에 명사로 봐야죠. 이건 형용사가 아닙니다. I'm sorry. 이거는 보호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Sorry is too hard for me to say. sorry는 너무나 힘들어 나에게는 말하기가, 뭐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힘들단 말이고 seems를 붙였으니까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차이 정도 있죠. 예를 더 들어볼까요? Sorry seems to be a word. 미안하다는 말은 하나의 단어인 것 같아요. Sorry seems to be your hard word. 말하기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즉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Sorry seems to be your hard word. 더 힘든 말이에요. I have a hard time. 난 지금 더 힘든 때를 갖고 있어.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최상급이라 그러죠. 이렇게 최상급에 사용될 때는 정관사를 덜을 붙여야 됩니다.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I have got. 나는 가진 상태예요. 의역을 하면 나한텐 생겼어요. 이 get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말로 볼 때는 가지다, 약한 소유입니다. 완전 내 거는 have를 쓰고 생기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죠. 또는 무엇을 하게 하다는 사역동사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다양한 예문을 비교해서 볼까요? I'm tired. 그럼 난 피곤해져. I got tired. 그럼 생긴 거예요. 나 피곤해졌어. I have something to eat. 난 먹을 게 좀 있어. I got something to eat. 먹을 게 좀 생겼었어. 이 got은 과거기 때문에 생겼었어. 생겼어 해도 과거와 현재로 다 우리말은 사용하니까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일 때는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됩니다. 즉 상태죠. 먹을 게 좀 생긴 상태야. 그래서 I have got something to e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know, 난 알아. I've got to know, 나 알게 되었어.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완료형은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게 된 상태예요. I've got to do the thing, 그 일을 하게 생겼어. I've got to do to make the thing, 그 일을 만들어야 될 일이 생겼어. 여기서는 시제는 그래서 현재 완료죠. 16가지 시제 중 5번째에 해당합니다.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I've got to do, 이 문장은 to do가 have got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3형식입니다. 긴 문장, 의문문이 있을 때 이해가 잘 안되면 현재형 평서문으로 만들어서 그 과정을 보여지게 되면 이해하기가 쉽죠. 한번 볼까요? I get to do that to make you to love me. that은 to do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읽을 때도 말할 때도 to do that 하고 연결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make 다음에 오는 to 부정사는 to를 생략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to를 빼고 읽어야 됩니다. Do I get to do that to make you love me? I've got to do that to make you love me.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될 일이 생긴 상태야. 또는 그것을 해야 될 일이 쭉 갖고 있어. 둘 다 되죠. 의문문으로 바꾸면 Have I got to do that to make you love me? 내가 그것을 쭉 해온 건가?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을 what 의문문을 바꾸게 되면 to do의 목적어가 what으로 왔기 때문에 that을 생략한 거죠. 그래서 what have I got to do to make you love me? 그래서 what이 왔기 때문에 that을 생략한 겁니다.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It is getting, 점점 가지고 있게 되어,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생기고 있어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비동사 플러스 getting 플러스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점점 더 뭐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She's getting sad. 그 여자는 슬퍼지고 있어요. 직역하면 그 여자는 슬퍼지는 것이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It is getting better. 나아지고 있어요. It is getting dark. 어두워지고 있어요. It is getting colder. 이거는 비교급이니까 점점을 집어넣으면 더 의미가 맞게 되겠죠. 점점 더 추워지고 있어요. It is getting colder and colder. 이거야말로 비교급을 반복하니까 점점 의미와 아주 가까워지죠. 점점 더 추워지고 있어. It is getting more and more absurd. 점점 더 황당한 상황이 되어지고 있군요. 여기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이 문장은 뒤에 absurd가 나오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more and more는 absurd를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부사죠. be 플러스 getting의 응용 예문을 더 보겠습니다. She may be getting sad. may가 있으니까 그녀는 슬픔에 빠지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 She must be getting sad. 그 여자는 지금 슬픔에 빠지고 있는 게 확실해. 또는 슬픔에 빠지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한국말로 같다고 해서 무조건 may나 seem을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살펴보고 may를 쓸지 seem을 쓸지 must를 쓸지 확인해서 정확하게 영작을 해야 합니다. She has been getting sad. 그 여자는 허구한 날 슬픔에 빠져 있어. 이것은 완료 진행형이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 그러는데 좀 더 과장될 때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She will be getting sad. 그 여자는 슬픔에 빠질 거야. 이건 미래를 의미하죠. would로 바꾸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정에서 한번 말해 볼 때 씁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 그러죠. She would be getting sad. 그녀는 슬픔에 빠졌을 거야. She would have been getting sad. 그녀는 한동안 슬픔에 빠진 상태였을 거야. 완료형이 들어가면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진행형이 들어갔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 진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he might have been getting sad. 뭐뭐였을지도 몰라. 즉 그 여자는 한동안 슬픔에 빠진 상태로 지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정법 과거 완료 진행에 해당합니다. 문장의 오형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은 전부 오형식 뒤에 나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나열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 문장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에 의해서 또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그 이야기는 단어의 순서와 위치가 품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를 모르면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죠. 워낙 많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뜻을 선택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품사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영작할 때도 어떻게 영작을 할 것인가, 즉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와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영작의 기술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의 4단계는 복문장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문장이란 2개 이상의 문장이 구성되어서 한 개의 문장을 갖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분명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팝송 영어 강의 복문장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 코드는 HPS NB로 나가는 게 복문장 편인데, 이건 별도의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는 5번째, 우리말을 영어 형식 순으로 나열하고 직역과 의역을 합니다. 우리말을 영어의 형식 순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영어식 어떤 사고방식이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영작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항상 직역을 한 다음에 의역을 해야 그 영어의 본래의 뜻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미안은 뭐뭐인 것 같아, 존재하는 것으로 가장 어려운 말로 의역을 하면, 미안하다는 말은 가장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What have I got to do to make you love me? 무엇인지 내가 가져왔던 것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당신이 사랑하게 나를. 의역을 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무엇이지? It is getting more and more absurd. 해지고 있어요. 더 많이 황당하게. 의역을 하면 점점 더 황당한 상황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